자, 이번 시간은 현역병 복무 보겠습니다. 현역병은 공통적으로 현역병, 상근, 추천 복무가 모두 8항까지 돼 있어요. 여기도 8항까지 돼 있죠. 연상법 할 때 좀 잘 기억하세요. 자, 1항부터 보겠습니다. 1항. 이거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현역은 입영 한 날 복무한다. 그래서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한 날 복무, 한 날 기산, 한 날 이등병 이렇게 한 다음 날로 나오는 거 조심하시고요. 근데 한 날부터 복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 보호담보수는 한 날부터 복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으로 보호담보수는 아니다. 그거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복군수도 보면은 나중에 그 장마다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장관이 마친 날에 다음 날에 현역에 편입한다. 그러니까 군사교육을 마친 다음 날에 편입한다 그러니까 의복군수도 산입을 안 해줘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병역법에서 주로 묻는 것은 보담법수가 한 날 복무냐 아니면 군사교육 소집, 그러니까 군사교육 소집이 자기 복무 기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그래서 보담법수는 안 들어간다. 나머지는 다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한 날 복무 잡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군부대 밖 거주할 수 있다. 장관이죠. 우리 법에서 군부대 밖 거주 권한은 모두 장관입니다. 그래서 장밖 거주 있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이 항은 복무기간인데 지금 연수 및 개월수로 나오죠. 그리고 제가 여기 총개월수를 이렇게 표시해 놨죠. 그래서 연수는 기본적으로 잡으시고 공부하실 때 개월수로 숙지를 많이 좀 해놓으세요. 왜냐면 나중에 역종 변경되거나 이럴 때 복무기간 계산할 때 개월수로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그 개월수도 전부 숙지를 하시고요. 이렇게 그 해군 복무를 공군 복무로 이렇게 바꾸거나 해병 복무를 또 뭐 2년 2개월 하거나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육군하고 해병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 공군은 2년 3개월. 개월수로 하면은 육군하고 해병은 24개월, 공군은 26개월, 공군은 27개월로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다음 사망은 여기 내용에선 간단한데 이게 굉장히 다출되고 고수단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이렇게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 현역병이 어떤 경우에 산입하지 아니하느냐 형이나 군기교육 복무이탈 이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의 집행일수 군기교육 처분일수 군기교육 처분을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우리가 영창이라고 그랬죠. 영창은 없어졌어요. 그래서 군기교육 처분일수 또는 복무이탈일수 복무이탈했다가 군기교육 처분되면은 두 개 다 들어가요. 두 개 다. 근데 여러분들 문제 낼 때 복무이탈로 인해 가지고 군기교육 처분을 받았다. 예를 들어 복무이탈 하루를 하여 군기교육 처분을 일주일 하였다. 이렇게 하면은 복무이탈일수는 여러분들이 산입하지 아니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것은 잡을 때 형군복에 따른 집군복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자, 이거는 나중에 그 사회복무요원이나 보충역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되는데 거기는 분기교육 처분일수라는 게 없죠. 그러나 이탈일수나 이런 형의 집행일수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충력에서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현역할 때 기준을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사망은 시행령 27조 우측 페이지죠. 시행령 27조 1, 2 사망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걸 같이 봐야 문제가 형성이 됩니다. 1항에서 아까 말했죠.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 보담법수만 한날 기산, 한날 이등병이 아니다. 이 상황형으로 이렇게 가끔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2항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병부대 들어왔는데 이병부대 신체 검사를 했는데 귀가자로 판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병부대에서 신체 검사 받았던 그날까지 해서 신체 검사 플러스 귀가한 날 그날까지는 나중에 다시 재입영하면은 산입해 준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상황형으로 나오는데 일단 보겠습니다. 자, 사망이 이제 중요합니다.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일수. 여기서 아까 형군복에 따른 집군복은 산입하지 아니하는데 그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 사망에서. 그래서 형의 집행일수는 어떻게 따지냐. 확정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일수를 따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서가 붙는 게 여러분을 어렵게 만듭니다. 자, 미결 구금일수는 포함하되 미결 구금일수가 뭐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집행일수에 포함된다는 거죠. 가석방 중이거나 10회 형의 집행 정지 중일 때는 제외한다는 것은 복무기간 산입에 들어가는 그 문제에 있어가지고 이 형의 집행일수에서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형으로 나오면은 집군복 할 때 집행일수는 형의 집행일수를 따지는데 여기서 미결 구금일수는 포함, 미포, 가석방 중이나 정지 중일 때는 제외. 그래서 미포, 가정, 제외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원칙형으로 잡을 때는. 그러나 이제 상황형으로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몸뚱아리가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잡아주셔야 돼요. 몸뚱아리가. 그러니까 현재 복무하는 부대에 있으면은 이 사람은 복무기간에 산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이 나가 있거나 군기교육과에 있거나 복무이탈하거나 그러면은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항에서도 군기교육 처분일수 이거는 그 받은 일수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정상적인 복무를 안 한다는 거죠. 정상적인 복무를 안 하면은 산입 안 해준다. 그 다음에 정상적인 복무를 하면은 해준다. 물론 이 정상적인 게 뭐 개념이 어디까지가 정상적이냐. 예를 들어 뭐 형을 받으려고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건 부대에 있는 거예요. 부대 안에 있는 걸로 보는 거예요. 정상적인 복무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포 과정을 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복무 이탈 일수는 이탈한 날부터 자소나 체포된 날의 전날, 그러니까 자체 전날, 한날 자체 전날 이렇게 잡아주십시오. 원칙형으로 할 때는 분명히 한날 자체 전날 잡아주십시오. 지난 58회 때 이탈한 다음 날부터 체포된 날 이렇게 원칙형으로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한날 자체 전날 일수로 따지면 한 다음 날부터 체포된 날까지나 한 날부터 체포되기 전날이나 사실 일수로 따지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원칙형으로 할 때 분명히 한 날 자체 전날 이걸 가지고 응용형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익법무관으로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군사교육 받은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해주냐 안 해주냐 안 해준다는 거예요. 군사교육 소집이 다른 보충력들은 다 해줍니다. 그러나 보담법수는 안 해준다. 의법군수도 안 해주는데 의법군수는 그렇게 안 따져요. 딱히 뭐 빼준다 안 빼준다 이런 말이 없거든요. 그냥 장마다 편입해가지고 장관은 마친 날에 다음 날에 편입한다 이렇게 되니까 뭐 의미상으로는 안 해주는구나. 그리고 실제 우리 군의관들과 안 해주잖아요. 근데 여기 병역법에서 분명히 보담법수는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 중에는
그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담보수를 매일 물어봅니다. 또 여기 아까 얘기했죠. 8월 5일날 현역병으로 입용하여 8월 7일 재신체를 검사를 받고 바로 그날 귀가를 한 거예요. 다시 입용한 경우 그 최초 입용하여 귀가한 기간 이거는 산입해 준다는 거예요. 자, 사망이 이제 어렵다고 그랬죠. 형군복에 따른 집군복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집행일수 따질 때 형의 집행일수인데 미포 가정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못해요. 이 몸이 어디 있느냐, 정상적인 근무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정상적인 근무 위치에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현역병으로 복무 중 복무 이탈로 6개월의 형을 받았어요. 근데 가석방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가석방은 지금 부대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 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해 줍니다. 그러나 징역 6개월 형 받은 데서 1개월 빼면 5개월은 형을 살았죠. 그럼 그 기간은 산입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 산입 안 해주냐 안 해주냐 그러면 가석방 기간은 그 몸이 어디 있느냐 부대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은 산입해주고 몸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기간은 산입 안 해준다. 그래서 몸이 어디 있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여러분들이 이 원칙 가지고 따지면 여러분들이 헷갈려서 못 따져요. 자, 군기교육 받은 경우 이 폭행은 군기교육 처분을 10일로 처분되었어요. 이 군기교육 받은 경우 이것은 복무일수로 산입 안 해줍니다. 산입 안 해주는 경우를 지금 물어봤을 때 두 가지 경우예요. 복무 이탈일수는 한날 자체 전날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납니다. 현역병도 나고요. 보충력도 이렇게 같이 납니다. 이게 어떨 땐 사회복무요원만 또 물어볼 경우도 있고 예술체육요원 물어볼 경우도 있고 다 이렇게 뭉텅거려서 물어볼 경우 있고 아주 잘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하는 게 여기서 복무기간에 산입하는 걸 물어봤죠. 자, 그러면 이탈한 기간 산입 안 해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10월 5일에 입영해서 10월 10일에 입영 10월 5일에 입영해야 되는데 10월 10일에 입영했어요. 그러면은 3일 이내에 입영하는 거는 괜찮다고 그랬죠. 근데 3일이 지나면 3징으로 가죠. 3징으로. 그리고 어차피 지연 입영한 기간은 나중에 본인이 더 근무를 하고 나와야 돼요. 자, 다음에 지금 방금 전에 했죠. 8월 5일 입영하고 8월 7일 신체 검사 받고 귀가 후 다시 입영한 경우 그 최초 입영하여 귀가한 기간 이거는 복무기간에 산입해 줍니다. 그러나 공익법무관으로서 군사교육 받은 기간 이거 꼭 나옵니다. 그 군사교육 30일 이거는 미산입니다. 미산입. 자, 이런 경우는 또 48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산입하지 않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김교육이 사회복무원으로서 직무교육, 정상적인 교육입니다. 나중에 사회복무원 교육에서 나옵니다. 이거 산입되는 거예요. 산입되는 거. 복무기간에. 그런데 군기교육 처분받은 기간은 산입 안 해주는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은 동료의 지갑을 훔쳐 재판 중 미결 구금된 이 구금이 지금 몸뚱아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죠. 감옥에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산입하지 않는 기간으로 들어간다.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죠. 입영 5일 만에 귀가 조치되었다가 다시 복무하는 경우 그 5일의 입영 기간. 산입해주는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최이탈이 사회복무용 복무 중 어쨌든 이탈했으면은 이게 8일 이상이면 3징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이탈한 기간은 산입 안 해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문 보시고 기본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이런 건 상황형으로 이렇게 출제돼 가지고 상당히 한참 생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자, 다음은 4항부터 8항까지인데 여기도 다출이에요, 다출. 그리고 고수다 문제예요. 특히 여기 19조에 있는 이 조정하고도 잘 비교를 하셔야 돼요. 조정하고. 여기는 지금 보류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 19조는.
조정이라는 것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보류는 무조건 늘리는 겁니다. 자, 보류, 현역병 보류 요건을 볼까요? 형사사건, 우리 병역법엔 다, 뭐, 다른 법에서는 뭐 형사사건, 예비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비군에서. 어쨌든 거기서도 민사사건 없다. 다 형사사건이다. 그리고 형사사건으로 복무기간이 끝났어요. 구속 중인 상태에서. 그러면 그 형사사건에 대한 복무는 계속, 감옥엔 계속 있는 거죠. 그리고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감옥에서 바로 전역 조치는 안 되고 원소속 부대로 왔다가 거기서 전역 조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간은 석방된 후 전역 조치에 필요한 기간. 이 기간은 보류 기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회복무요원도 이론은 동일합니다. 사회복무요원도.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에 응용해서 이게 가끔 출제가 돼요. 자, 다음에 전상 공무상 질병 아픈 거죠. 아파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자기가 본인이 계속 병원에 있겠다고 하는 경우 이 보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 5항하고 연계해서 같이 해야 됩니다. 이 입원 치료는 이 사람이 6개월 이내로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월 달에 다쳤어요. 6월 달에 다쳐서 입원을 했는데 이 사람이 9월 달에 전역이에요. 9월 달에 전역. 근데 현재 상태로 밖에 나가면은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물론 이제 돈이 많아서 본인이 원하는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 그러면은 내보내주겠죠. 그런데 본인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또 가족들도 계속 치료를 원해요. 그러면 자 6월 달에 다쳤습니다. 9월 달에 전역이에요. 9월 달에 전역인데 이 사람이 더 치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6개월 연장한다는 거예요. 6개월 이내에서. 그러니까 최대 6개월까지. 그러면은 자 9월 달에 전역인데 다음 언제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다음 연도 3월까지 늘릴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가 3월이 돼도 아직 치료가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6개월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잡으셔야 되고요. 원하지 않는 경우는 내보내줍니다. 보류 안 시켜요. 민간병원에서 개인적으로 치료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본인 나가겠다고 그러겠죠. 자, 이 6개월을 잘 잡아야 되는 게 이 6개월이 3개월 밑에 있는 6항의 3개월하고 잘 바꿔요. 최근에도 또 바꿨습니다. 바꿔요. 6개월과 3개월을. 자, 그래서 전공공질 입원 치료할 필요가 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6개월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이유는 5항하고 연결이 된다. 그리고 6개월로 하되 계속 치료가 필요할 때는 6개월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의사가 더 이상 치료를 안 해도 된다라고 판정하거나 본인이 다시 전역을 원하는 경우는 언제든지 내보내준다. 그래서 이 5항은 시행령 27조에 5항하고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연장할 수 있는, 보류할 수 있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군병원장이 명단을 만료일 전날까지 서식이니까 참모총장에게 통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총장은 국방부를 영으로 정하는 심사를 거쳐서 전역 보류를 결정한다. 이게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예요. 나중에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에서 하는 건 이 네 가지 밑에 있는 네 가지입니다. 이건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에서 나오는데 이 네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병역처분 변경 심사위에서 한다라고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사항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제 각군본부 군사령부 포함하고 의무장교 1명 이상, 이건 법무자문교로 오답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변경심사에 관련해서 정하는 거는 총장이다. 이 정도는 미리 공부를 해두셔도 됩니다. 자, 다음에 보류 요건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작전 훈련 연습도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요한 짝훈련 본원 잡으십시오. 이거는 6항하고 7항하고 연계가 됩니다. 연계 공부를 좀 잘하세요. 자, 뭐냐면은 이 중요한 짝훈련일 때는 이게 3개월 이내로 한다는 거예요. 3개월. 여기 6개월하고 이거 잘 바꿔요. 그리고 기간과 사유를 통제하고 없어지는 즉시 전역 조치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항의 문장은 이 3호의 문장은 조정하고도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조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항해 중이나 파병 중인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요. 말이 비슷하죠. 여기는 중요한 짝훈련 본원인데 이게 결국은 3개월 이내로 간다. 그리고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제하고 없어지는 즉시 전역 조치해야 된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항해 중이나 파병 중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호가 2항과 3항으로 연계가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간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연장 사유가 없어지면 즉시 해제해야 한다. 자, 무엇이 틀립니까? 일단 이건 중요한 짝훈련 지읒으로 출발하죠. 지읒으로. 헷갈려요. 여러분들 나중에 섞어놓으면. 여기는 항해 중이니까 시읒으로 출발하죠. 그러니까 여기 보류에서 지읒, 항해에서 시읒. 그래서 먼저 나오니까 이게 보류다. 이렇게 구분해 놓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헷갈립니다. 또 이것도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제하고 없어지는 즉시 전역 조치. 그런데 여기는 기간과 사유를 본인에게 통제하여 없어지면 즉시 해제 조치. 여기서도 전역의 지읒, 해제의 시읒. 이렇게 잡으면 쉽죠. 그리고 이게 또 3호는 7항하고 또 연계가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3호만, 총장만 이렇게 잡으세요. 총장 및 예하 군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당합니다. 3호만, 총장만. 여기서도 그래요. 여기서도 조정에서도 항파 중인 경우에는 장관은 지사통 업측해야 하는데 이거 권한 위임은 총장에게만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보면은 자, 형사사건으로 석방, 전공공질 2번, 중요한 짝훈련 본원, 전공공질 2원은 6개월이다. 6개월. 6개월 단위 연장이 계속 연장이 있다. 근데 중요한 짝훈련은 3개월이다. 그리고 기사통 업즉 해제가 아니라 전역이다. 그리고 여기서 3호만 즉 중요한 짝훈련만 총장에게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앞으로 8항은 보류필, 전역필, 소집 해제필 이런 거 나오면 모두 대령이다 이렇게 써보세요. 복무필 뭐 이런 거 복무필, 전역필, 보류필, 소집 해제필 모두 대령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19조 이제 조정 보겠습니다. 조정은 일단 장관이 한다. 장관이 조정한다. 총장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총장은 조정 권한이 없어요. 이 출제 유형을 보기 위해서 먼저 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1, 2, 3호가 이제 출제가 잘 되는데 어떤 경우에 조정이 되느냐. 이제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야 되는 사유와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사유, 6개월 이내에서 단축하는 사유예요. 6개월 이내에서 연장해야 되는 사유는 특별 재난 지역이 선포된 경우 전시사변, 특전사
그 다음에 군부대 증창설, 그리고 충원이 곤란할 때. 그래서 특전사, 증창설, 충원 곤란 6연 이렇게 잡으세요. 그 다음에 항파중 3연, 이거는 중요한 짝훈연 3연하고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3호는 단축인데 정원 조정 또는 병 지원율 저하로 6개월 이내 단축. 그래서 정지하 6탄. 다시 말씀드립니다. 특전사, 증창설, 충원곤란 6연, 항파중 3연, 정지하 6탄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그러면 출제되는 게 어떻게 출제되면, 자, 장관은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미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심대성을 다 잡으셔야 돼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면 오답이에요. 또 1호와 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오답이에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까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국심대성. 그래서 이 중 3개 중에서 국심대성해야 될 것은 몇 호 몇 호라고 그러죠? 1호, 3호. 즉 특전사, 증창설, 충원곤란 6연과 정지하 6단은 국심대성해야 되는 경우죠. 그리고 가끔가다 연장하고 단축하고 이거를 서로 바꿔요. 정지하 6단인데 정지하 6연으로 그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6개월짜리는 뭐냐? 그럼 1호, 3호죠. 3개월짜리는 뭐냐? 그러면 항파중 3연 이렇게 또 봐야 되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 항파중을 아까 여기다가 중요한 짝훈연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헷갈립니다. 그래서 지읒하고 시읒으로 잡으라고 그랬죠. 자, 2항은 장관은 기사통 업직해다. 아까 보류에서는 중요한 짝훈연은 기사통 업직 전이었죠. 여기서는 기사통 업직해다. 지읒과 시읒으로 잡아주시고요. 3항은 2항만, 항파중 3연만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2호만 총장만, 아까는 3호만 총장만. 그래서 총장만이 중요해요. 총장만이. 어떤 분들은 만약에 이게 6개월 이내에서 연장인데 하루를 연장했다. 그러면은 국심대성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루라도 국심대성입니다. 하루를 연장하더라도. 자, 사항은 장관은 이걸 연장이나 단축하려면 국회 소관상임위에 보고하라.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특전사인 경우에는 추후 보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항에서도 이 단서 생략되면은 오답으로 봐야죠. 아직 출제가 안 됐지만. 이 단서가 생략되면은 모두 국회 소관인 상임위원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특전사일 때는 추후 보고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략돼도 된다. 생략되면 안 된다. 자, 27조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설명 안 드린 게 4항입니다. 4항. 즉 뭐냐면은 총 예비역 편입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는 거예요. 총장한테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소속군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런 데로 가가지고 총장 및 예하 군부대장 또는 소속 군부대장으로 오답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는 예비역 편입 총장, 근데 너무 많다 소속군, 이렇게 소속군까지 들어간다는 걸 잡아주세요. 예비역 편입 책임 총장, 그러나 너무 많다 60만 대군 너무 많다 소속군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20조 현역병 모집 들어가겠습니다. 현역병 모집은 병장이나 총장이 합니다. 병장이나 총장이. 그래서 이거는 잡을 때, 근데 여기서 법에서는 병장이나 총장이 모집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령으로 가면 또 지병장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병장은 병장 선발은 최초 병장 이후 지병장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총장은 총장이 선발한 것은 나중에 가도 총장한테 지원서를 내고 총장이 후속 조치를 다 해요. 그래서 총장 선발 총장 이렇게 잡아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18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18세 이상. 현역병 모집은 18세 이상이다. 그래서 현역병 모집은 18세 이상, 현모 18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나중에 임기제 부사관 같은 경우는 병역 준비역도 가능해요. 병역 준비역도. 그리고 현역 복무 중인 경우도 가능하고 그래서 임기 준연 중 중요한 문구입니다. 현모 18, 임기 준연 중. 자, 18세나 이 대령이 가끔 가로로 나옵니다. 그리고 병장이나 총장이 실시하는 신체 검사를 거쳐 현역병 선발이 있다. 이 경우 단서에서 병장은 총장과 협의하여 전형을 실수할 수가 있는데 체력 검사 면접 필기 실기만이라는 거예요. 중요하진 않은데 여러분들이 신체 검사는 누가 하지? 이렇게 하는데 신체 검사는 병장이 또 가지고 있죠. 신체 검사 기관. 근데 이제 체력 검사는 병장은 연병장이 없죠. 그러니까 총장한테 협의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 현모 18입니다. 그리고 병장 선발 최초 병장 이후는 지병장. 총장 선발은 끝까지 총장. 자, 이 항은 입영과 취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총은 날짜를 정하여 입영하게 한다. 이 정도 잡으시면 되는데 이 경우 입영 전에 선발 취소를 원하면은 대령 사유가 있는 경우 이게 대령 사유가 가면 나중에 이거예요. 7항으로 가서 질심 재난 부득이한 경우 이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관점은 입영 전 취소를 원하면은 질심 재난 부득이가 다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복무를 하잖아요. 복무. 그럼 병적관리권자가 누가 돼요? 총장이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지원해놓고 복무 중에 재난을 만났다. 그럼 취소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관점입니다. 안 되죠. 우리 집에 무슨 뭐 특별지역 재난을 받거나 그렇게 하면은 군에서 휴가 갔다 오라고 그러지. 야, 너 그거 취소해 줄게.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 이탈하면 이제 징역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 질심재 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입영 전에는 질심재난 부득이다. 근데 입영 후에는 재난이 빠지고 질심 부득이다. 나중에 한번 또 나옵니다. 자, 시행령 28조는 현역병 모집 계획이죠. 지난 시간에 현역병 입영 계획, 현역병 모집 계획, 상근 입영 계획, 그리고 동전 소집 계획, 훈련 소집 계획, 그리고 군사교육 소집 계획 이 6가지가 여러분들 칸 보면서 잡으실 때 일단 날짜를 잡아라. 두 번째로 병장의 계획을 잡는데 그 중에서 특히 병장의 계획을 잡아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 잡는데 사람 잡으면서 사람 잡는 건 뭐 크게 어렵진 않은데 사람 잡으면서 지병장이 병장한테 보고하고 누구한테 주느냐.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잡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모계에는 그때도 960 이걸 보셔야 돼요. 9월 30일까지. 그리고 변경하라는 경우 60일 전까지. 그 이후에 날짜 없어요. 그래서 총장은 9월 30일까지, 변경은 60일까지. 자, 다음에 계획을 잡으라고 그러죠. 계획. 모집 계획은 총장은 모집 계획이에요. 모집 계획. 모계. 병장도 모계예요. 모계. 병장도 모계. 모집 계획. 근데 지병장은 모집 세부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총장은 960이고 날짜는 계획은 모계
병장도 모계, 지병장은 모세계다. 근데 여기서는 이런 것보다도 포함되는 내용이 중요해요. 현역병 입영 계획이나 상근, 뭐 군사교육 소집, 뭐 기타 병력 동원 소집, 여기서는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그런데 여기서 모집 계획에서는 이 계획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병장과 지병장을 구분할 수 있어요. 총장은 뭐가 들어가냐면 이 모집 계획에 분야별 날짜별, 그래서 분날이 들어가요. 분날. 병장은 이 모집 계획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형 선발을 위한 자격 일정 등이 들어가요. 전선자일이 들어가요. 모세계, 지병장의 모세계에는 홍보와 전형을 위한 홍전 자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병장하고 지병장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계획에 들어간 내용을 보고 맞나 틀리나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자, 사항은 이제 전형위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병장 또는 지병장은 전형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거는 위원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재량기구 3개 있다 잡아라 그랬죠. 자, 조사반, 신체 등급 판정 심의, 그 다음에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자, 이거는 재량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 재량 규정 잡아주시고, 또 정하는 거, 구성과 운영 정하는 것도 대령으로 정하는 거, 군종공개병사대, 총장이 정하는 거, 병역처분 변경심의, 그 다음에 위원장이 정하는 거, 구운것장, 외운것장, 나머지는 병장이, 신재소생, 보조단공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신재소생, 보조단공은 따로 안 해오셔도 그 나머지 3개를 잡으면은 다 나머지는 병장이다. 자, 그렇게 잡으시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형위원 임촉이에요.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으며 이건 위원회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죠. 수당. 이 출제는 안 돼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헷갈려요. 자, 앞으로 보면은 수당과 여비, 수여 있다. 여비까지 주는 게 있고요. 수당만 있다는 게, 수당만 있다는 지금 전형위원, 나중에 보상위가 있어요. 보상심의. 여기서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만 수당만 줍니다. 근데 여비까지 주는 거는 군종 분야만 그래요. 군종하고 군종심사위원회, 그리고 그 예하에 있는 전문위원회. 여기서도 민간위원하고 전문가만, 민간인만 주는 거지 공무원들은 안 줍니다. 자, 5항은 병장 선발, 병장고시, 총장 선발, 총장고시로 잡아주시고요. 자, 시행령 29조로 갑니다. 자, 여기 모집 관련 지원, 수험표, 교부, 신검, 통지, 취소, 뭐 전반적인 걸 얘기를 다 하는데, 자, 1항은 지원서를 누구에게 제출을 하느냐. 아까 총장 선발, 지병장이라고 했죠. 영어로 보면은. 그리고 총장 선발, 총장. 그래서 지병장과 총장에게 지원서를 제출하라. 그러면은 지병장과 총장은 수험표 및 신체검사 통지서를 교부하라. 이때 신체검사 통지서 교부는 수험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로도 대신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수 대신 홈페이지 대신. 근데 여기서 과거에 이 군 홈페이지로, 국방부 홈페이지로 줘가지고 또 많이들 틀렸어요. 자, 우리 홈페이지 관련해서 지금 몇 번 정리를 했죠. 병역법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없다. 병무청 홈페이지 아니면 각군 홈페이지다. 훈령에서는 국방부 홈페이지 없다. 다 예비군 홈페이지다. 예비군법에서는 그 대신 또 국방부 홈페이지로만 나온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요. 3항은 자, 신검인데 똑같아요. 병장 선발 최초 병장, 이후 지병장, 그리고 총장 선발 끝까지 총장 관점에서 보시고요. 4항은 옛날에는 통지서를 구분을 많이 시켰어요. 현역병 그때 선발 통지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입영 통지서로 바뀌어가지고 지병장도 입영 통지서, 총장도 입영 통지서, 지입통, 모선통, 모입통. 모선통이 과거 거고 모입통 다 입영 통지서다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날짜는 5항은 이제 통지서 송달 날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30일 전, 움직였거나 문제가 있는 사람은 7일 전. 여기는 미나라에 추가로 선발하는 사람이니까 움직인 사람으로 봐가지고 7일 전. 절차를 정하는 것은 병장이나 총장. 어떤 절차나 기준 정하는 것을 지병장이 정하는 거 없다고 그랬죠. 자, 7항이 입영 전이 꼭 봐야 돼요. 입영 전. 입영 전 취소를 원하면 질심 재난 부득이. 입영 후 취소를 원하면은 질심 부득이만. 재난이 빠진다. 재난이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병총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자, 8항은 취소를 원하는 사람은 언제까지 제출하느냐? 5일 전. 자, 유사한 제출이 있다고 그러죠. 이게 5일 전이 이게 모집 취소입니다. 5.3 제출이 60일조에 가면 병역 의무 이행일 연기에서 5일 전까지.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 서류는 3일 이내에. 그 다음에 가사 사정으로 나중에 본인이 병역 처분 변경을 원할 때는 현역병이나 대체역은 5일 전까지, 보충역은 보충역에 편입된 다음에 붙어서 현대 오보다. 그리고 전날까지 지병장 우선 판정검사, 그다음 입영 직전 판정검사에서 연기 제외자, 그리고 134조, 135조, 136조에 등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전날까지 지병장이다. 또는 전일까지 지병장이다. 자, 9항 모 취지 잡으십시오. 총장의 업무 파트너는 지병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병역법에서 공부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총장의 업무 파트너가 지병장으로 안 나오는 때가 있어요. 몇 군데 있는데 다른 데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비역 군사교육, 예비역 진급자들 군사교육 하는 거, 거기서는 총장의 업무 파트너가 병장으로 바뀝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10항은 선발전으로 신분 복귀한다는 거예요. 누구? 취소된 사람하고 7급으로 된 사람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11항은 판정받은 사람이 다시 입영을 7급으로 받았는데 다시 신체검사 해주세요. 나 꼭 가고 싶어요. 할 때는 좀 떨떠름하죠. 그래서 군사특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만 정도 잡아주시고요. 외자 붙었으니까 고시는 병장만. 총장 빠졌네.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선발 취소되면은 이 사람 관리를 누가 해요? 지병장이 관리하죠. 병적관리권자가. 그래서 병장이 고시한다. 이렇게 잡으십시오. 자, 시행령 입영 후 기가 당연히 입영 전 이거는 입영부대 신체 검사를 통해서 귀가한 사람이죠. 그러면 당연히 입영 전 신분으로 복귀. 자, 여기서 3개월 미만인 경우, 자, 귀가한 사람이 치유기간이 명시돼서 3개월 미만인 경우 치유기간이 지나면 지체 없이 다시 입영, 이렇게 배웠죠. 그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받아주느냐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것도 군사특기를 군에서 필요로 할 때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3개월을 잡으셔야 돼요. 우리 산미가 병역법이 참 많이 나와요. 3개월 미만이. 근데 이건 꼭 6개월 미만으로 다 많이 줘요. 그래서 아직 뭐 여기 이쪽은 출제는 안 됐지만 어쨌든 산미는 조심하셔야 돼요. 사망은 특별한 거 없고요. 사항에서 왜 귀가자 처리는 병장이 고시, 아까 위에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고요. 5항은 업무 파트너에서 모 편지, 편입자 명부, 총장은 편입자 명부를 지병장에게, 지병장은 병적 기록표를 입영부대장에게 이렇게 모편지 지표입 잡아주시고, 우측에 시행규칙 23조는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은 20조의 임기제 부사관 운영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현모 18 임기 준연 중이에요. 아까 현역병 모집은 18세부터라고 그랬죠. 임기제 부사관은 병역 준비역 편입된 사람 또는 현역봉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현대가 아니다라는 점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각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사람에 대한 취소 요건이에요. 사항에서 임기제 부사관으로 선발된 사람은 20조 2항을 준용한다. 이게 취소를 말하는 건데 20조 2항이 질심 재난 부득이입니다. 그러나 5항에서 총장이 선발한 경우에는 이 사람은 복무 중이기 때문에 질심만 허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군생활하면서 집에 무슨 재난 입었다고 너 제대 그런 소리 안 하죠? 휴가 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취소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입영 전에는 질심 재난 부득이다. 그 다음에 입영 후에는 질심 2개만이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1항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항은 임기제 부사관은 병총이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하여 복무를 마친 후 4년이라는 거야. 복무를 시작한 후 4년 후 그러면 잘못된 거죠. 마친 후 4년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고요. 이 얘기는 병장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총장은 현역병에 복무 중인 사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병총 둘 중에 한 명만 나와도 맞다라고 보십시오. 자, 2항은 임기제 선발 대상인데 현모 18하고 임기 준연 중이라고 그랬죠. 준비역에 편입된 사람,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그래서 복무 중인 게 현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보시고요. 보수는 지급하라 합니다. 보수는 지급하라. 강제 규정이라는 것도 좀 보시고요. 자, 4항하고 5항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 취소하는 데 있어가지고 입영 전에는 질심재난 부득이. 그러나 입영 후에는 질심재난이다. 그러니까 이게 총장이 병장으로 들어오면 질심재난 부득이가 되는 거고 총장으로 들어오면 질심만 되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다음에 6항에서 복무필, 편입필, 소집해제필 모두 대령이죠. 판검, 병장, 재판검, 입영판검, 대령, 편입기준 병장, 승선 편입기준 대령도 함께 항시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조에서 임기제 부사관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인데 이제 새로 이제 추가된 규정이죠. 자, 여기서는 일단 내용을 쭉 보시면서 세 가지 포인트를 보십시오. 첫 번째 포인트는 전부 다 국방부 장관이다. 그리고 나오려면 대령이다. 이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고등학교다. 고등학교. 대학교나 이게 아니다라고 보시고요. 세 번째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전부 또는 일부다. 그래서 전부를 지원할 수 오케이.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나 일부에 하나여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잘 보세요. 장관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경우냐? 거부 대기못이다. 해서 이 대기못이 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시행령 29조의 3에서 이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사망. 그리고 이 사망의 조건은 두 가지 조건이라는 겁니다. 2년 연속 80점 미만 and 장관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맞아야 된다라고 보시고요. 법에서 5항도 국방부 장관은 청문을 하여야 한다라는 그 점도 같이 보시면서 아직 새로 만들어진 규정이라서 출제는 안 됐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건에서 일단
어디에도 여기는 병무청장이 안 나온다. 다 모두 장관이다. 그리고 나오려면 대령이다. 이런 건 쪽에서 숙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행규칙 26조. 군 가산복무지원금. 옛날에 이 임기지 부사관이 유급지원병이었죠. 유급지원병. 그리고 26조가 군 가산금 복무지원 대상자에게 군 장학생입니다. 군 장학생. 여기는 사람을 잡아주십시오. 사람. 5항 빼고 사람을 잡아주면 돼요. 자, 장총은 선발한 경우 병장에게. 이 경우에 총장이 병장하고 상대를 하죠. 파트너가. 특이하지만은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뭐 한 번도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는 장관이 총장하고 놀면은 병장하고 상대한다. 근데 중요한 것이 총장의 파트너가 병장이라는 것은 어디? 예비역 진급자. 거기서 지병장으로 엄청 바꿔줍니다. 그럼 2항 병장은 선발을 명부를 받은 경우 지병장에게. 자, 3항은 장총이 취소한 경우 병장에게. 병장은 다시 지병장에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5항은 자, 이 교육을 마치면은 30일 이내에 현역병 선발 통지서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선발 통지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모편지. 총장은 편입자 명부를 지병장에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다 잡아주십시오. 30일도 잡으시고 선발 통지서라는 것도 잡아주십시오. 그래서 모선통 30 그리고 편지를 보내라. 편지. 출제는 안 되지만 언제 이거 출제되면 다 이 부분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다음 지병장은 병적 기록표를 이병부대 등에 지표입. 그래서 여기 코드 잡아놨죠. 자, 20조의 4 생활기록부 보겠습니다. 생활기록부는 출제가 과거에 벌칙과 연계될 때 출제가 많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 지금 출제가 안 되고 있는데 출제가 된다면 주의해야 될 게 병장의 제출 요구와 지병장의 제출 요구가 틀리다. 뭐가 틀리다고 그랬죠? 지병장의 제출 요구는 학교기관, 의료기관, 그 다음에 의료보험, 건강공단 이런 데에 대해서 병역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게 지병장이죠. 그러나 병장은 모집에 관련해가지고 모집에 관련해서 20조와 20조 2니까 현역병 모집하고 임기지 부사관이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병장이 그거 잡아주고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전형 외의 목적에서 외를 생략하면 전형의 목적으로 가버린다. 이 부분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현역병이 기준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공부해 주시고요. 다음에 상근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상근도 여러분들이 직접 동대장 되면 대립 써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출제가 잘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